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혹은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지레 겁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혹은 옆에 가는 화물차의 적재물이 좀 다소 불안할 때 겁이 좀 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에서는요, 이 적재물을 올바르게 운행하는 그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통은 이하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특한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양. 저는 자몽차를 시켰거든요. 쿠키도 그렇고 차도 시켰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쿠키가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 알고 계세요 혹시?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쿠키나 뭐 빵 여기에 이제 재료 안에 함초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삼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저는 살짝 먹어봤거든요. 진아 씨 몰래? 맛있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장소 이곳이 함초가 좀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쿠키를 시켜봤는데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화물차 적재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적재물을 제대로 운행하면서 주의점들이 좀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적재물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진아 씨 말대로 옆에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카고 차량에서 이제 적재물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가고 있는 제한 속도 이제 준수를 해주셔야겠죠. 그 차선에 대한 차선도 똑바로 가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예.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마지막. 예. 적재물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겠죠.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이제 네. 마음 놓지 마시고 2시간마다 2시간 정도요? 예, 2시간 정도씩 안전한 곳이나 휴게소에서 이제 한 번씩 더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사고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나는 사고들도 종종 있나요? 제가 본 사고 중엔 음료수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쌌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그 IC에서 이렇게 본선으로 압류를 하면서 과도하게 핸들을 꺾은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병이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아, 실제로 경험하신 네. 얘기인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사실 보험 처리나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보험 처리도 보험 처리지만 예,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요. 1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벌점이나 뭐 벌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적재물이 카고 같은 차량에는 뭐 아까도 유리병이나 뭐 철제나 뭐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인명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카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이제 유난히 이제 고정을 제대로 해서 이제 다니시는 게 중요하죠. 지입차 같은 경우는 과적에 대한 좀 문제점도 종종 나와요. 과적을 하게 되면 어떤 벌점? 과태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5점이 일단은 부과가 돼요, 벌점으로. 예. 그리고 또 최소 30만 원부터 이제 누적. 한 회당. 예, 그렇죠. 최소 30만 원부터 이제 누적이 뭐 3회 이상 됐을 시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톤수별로 또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적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입차, 화물차에서는 그 적재물 과적이 정말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차주분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지입차주분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는 상담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입차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코너입니다. 와. 저희가 뭐 사만사원이다 꽃샘추위다 하고 있지만 진짜 이제 봄이에요. 그죠? 봄이 찾아왔는데
뭐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입차주 분들도 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지입차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된 30대 초반, 아직은 초보시래요. 정말 추운 겨울을 무사히 잘 보내고 이제 봄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데 차도 봄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5톤 차량이고요. 겨울을 지낸 이 5톤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오래 내 아이를 잘 운행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해 주셨어요. 이제 겨울 동안 사실 노면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설 작업이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도로면에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제설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체 부분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녹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내 묻었던 이제 이물질들을 이제 고압 세차, 일반 세차로는 안 되고요. 하부 세차는 고압 세차로 꼭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제 리프트가 있는 곳이 있어요. 들어 올리는. 네. 네, 이 5톤 차가 들어오려면 화물차 전용. 네, 그래서 가셔서. 멋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근데 무서워요. 이만한 게 올라가면. 네, 사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올려서 하부를 이제 꼼꼼히 보셔야겠죠. 이제 뭐 상처난 곳은 없는지,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뭐 이제 녹이 쓴 곳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이제 세차를 꼼꼼히 해주시면 이제 그 염화칼슘이나 그런 이물질로 인해서 하부가 이제 망가지는 거는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부 세차가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진짜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겨울이 끝나면 필수적으로 세차는 고압 세차로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일류나 배터리류도 이제 관리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본체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예, 그리고 단자는 뭐 칫솔이나 브러쉬 등으로 이제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단단히 이제 조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오일은 어쨌든 겨울 내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보다 뭐 다른 계절보다 잦은 시동으로 오일이 좀 변질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시기를 잘 맞추셔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시기에 이제 갈면 효율적이겠죠. 이왕이면 오일은 계절별로 계절이 변할 때 바꾸는 게 좋다. 네. 그러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겨울 지나면 뭐 타이어 체크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맞아요, 들어본 적은 진아 씨. 있거든요. 네, 진아 씨 똑똑해요. 맞아요. 이제 겨우내 이제 뭐 얼어 있고 눈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겨울에, 그렇죠? 우리 일반 승용차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공기압은 정상 수준으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스노우 타이어 이제 장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일반 타이어로 교체를 하셔서 봄을 맞이하셔야겠죠. 네, 오늘 지입차 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과적에 대한 부분, 적재물 제대로 올바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겨울을 지나고 봄이 다가왔을 때 지입차를 어떻게 세차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따뜻한 봄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 걱정이 돼요. 되는데요. 저희는 맛있는 쿠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